전. 그래요, 제 오빠예요. 너 5년 전 이 동호회 출사해서 실종됐죠.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였군요.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인물사진연구회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사실 그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60대들의 소박한 모임이었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계곡물 소리 좀 들어봐요. 이거 배경음으로 딱이겠어요. 회원들은 서로를 모델 삼아 셔터를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나무 아래 서서 포즈를 취하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앵글을 잡았어요. 평화로운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모델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여자가 모임 장소에 나타났을 때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라는 단순한 차림이었지만 60대로 가득한 동호회에선 압도적으로 눈에 띄었어요. 어머, 젊은 분이 오셨네요. 모델이요? 우리가 촬영해도 되나요? 회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자 회원 몇몇은 슬쩍 카메라를 들어 올렸죠. 저는 서은채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은채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태민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강태민, 68살. 그는 20년 넘게 지역 신문사에서 일했던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직업의 도구였지만 퇴직 후엔 위안이 되어 주었죠.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살았고 1년에 한두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했어요. 명절에도 바빠서요. 아빠라는 짧은 문자만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태민은 사진에 매달렸어요. 파인더 안에선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빛과 그림자를 조절하고 순간을 포착하는 동안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사람들도 그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태민 씨가 찍으면 사진이 달라. 역시 전문가 출신은 다르네. 그런 말들이 그나마 그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첫 번째 출사 때 은채는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태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은채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네. 사진 정말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찍으신 거 봤는데 완전 작품이던데요? 태민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있는데 유독 자신에게만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이상했어요. 아, 그냥 오래 했을 뿐이에요. 오래 하셨어도 실력은 다른 거잖아요. 저도 사진 잘 찍히는 법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민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뭔가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어색했죠. 다른 분들도 잘 찍으시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지? 하지만 은채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태민은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한번 나가 보실래요? 은채가 물었을 때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첫 번째 단독 촬영이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민은 교회의 한적한 공원으로 은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여기 분위기 좋네요, 은채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태민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기 나무 아래 서 보세요. 빛이 딱 좋아요. 은채는 천천히 걸어가 나무 밑에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죠. 태민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파인더 안에 은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때요? 이 포즈? 은채는 한쪽 손을 나무에 기댄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민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채가 너무 잘했어요. 처음 모델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잘 보이고 싶다? 뭔가 이상했어요.
모델이 사진작가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건 자연스러운 말일 수도 있었지만 은채가 말할 땐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계속 찍어주세요. 은채는 다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태미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미는 카메라 화면을 넘기며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와, 진짜 잘 나왔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은채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미는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은채 씨, 혹시 전에 모델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왜요?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은채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칭찬, 감사해요. 그냥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태민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확실한 접촉이었어요. 태민은 움찔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은채가 물었을 때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그러죠.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은채의 미소가 너무 완벽했어요.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퇴직 기자 시절의 본능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태민은 그걸 무시하려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진을 배우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나가실 수 있으세요? 태민은 휴대폰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었던 걸까요? 태민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파인더 속으로 들어온 여자는 조금씩 태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첫 촬영이 끝난 후 은채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도 촬영 나가시죠? 처음엔 동호회 단체 출사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만 남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먼저 돌아가고 우린 조금만 더를 반복했죠. 그렇게 주말마다 떠났습니다. 산길, 폐교, 계곡. 점점 더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 보장되는 공간. 어느 토요일 우린 깊은 산속 작은 폐교에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은채가 낡은 교실 창가에 기대며 말했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빛 속에서 그녀는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보였어요. 파인더를 들이댔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둥거렸어요. 이건 그냥 좋은 피사체를 만났을 때의 흥분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쪽 각도는 어때요? 은채가 창틀에 손을 짚고 몸을 살짝 틀었어요. 햇빛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더 고개를 왼쪽으로.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은채가 알아챘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촬영 내내 뭔가 이상했습니다. 산길을 걸을 때였어요. 은채가 갑자기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제 팔을 잡았죠. 죄송해요. 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제 팔에서 떨어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길었어요.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순진한 미소. 하지만 눈빛은 달라.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런 눈빛. 포즈 지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각도가 더 나을까요? 은채가 물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혀졌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그녀의 턱선을 살짝 올리거나 어깨 각도를 잡아줄 때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이렇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가까이 서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이건 위험한 거리라는 걸.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지 못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그날은 작은 계곡에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은채는 가벼운 린넨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하얀 천, 물가에서 맨발로 서 있는 그녀, 다른 회원 2명도 함께였어요. 은채 씨, 이쪽 보세요. 한 회원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채가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만 찍히고 싶어요. 작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요? 물었어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선생님이 찍으시면 제가 달라 보여요. 더 예쁘게. 그녀가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하지만 전 알았어요. 이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계산이 있다는 걸. 그런데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저쪽으로 가요. 우린 다른 회원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물소리만 들리는 곳, 햇살이 부서지는 곳, 파인더를 통해 그녀를 봤어요. 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은채, 젖은 원피스 끝, 물방울이 맺힌 종아리. 그녀를 찍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술적 교감, 사진작가로서의 열정,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은채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웃는 얼굴, 고개를 돌린 순간, 물을 바라보는 뒷모습,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함께 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사진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미소. 그 모든 것이 저를 붙잡았어요. 마우스에 손이 얹어진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채였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세요? 오늘 찍은 사진들 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지금 정리 중이야. 반말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의 말이 편해진 게 저 예쁘게 나왔어요? 응. 잘 나왔어. 다행이다. 선생님 눈에 예쁘면 됐어요. 그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화면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이미 파인더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단순한 사진작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더 많이 찍고 싶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요. 다음 주말 은채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어디 가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좋은 곳 알아. 둘이 가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경계선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추한 늙은이의 욕망일까요? 아니면 예술가와 뮤즈의 교감일까요? 은채를 만난 지 한 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다른 회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새벽 태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청계산 카페였습니다. 선생님, 과거에 어떤 여자를 가장 아름답게 찍으셨어요? 은채의 질문에 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묻죠? 선생님 사진을 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한 아내, 소원해진 딸, 예술에 빠져 가족을 소홀히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오래전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을 스쳤죠.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목요일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민병호 회장이 다가왔어요. 70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죠. 요즘 태민 씨 사진이 좋아졌네. 좋은 모델을 만나서 그런가? 시선이 은채를 향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젊음은 좋은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밝은 빛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거든. 민병호가 등을 토닥이고 지나갔습니다. 휴게실에서 최명숙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왜 여기 왔을까? 63세 명숙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유독 김 선생님하고만 찍더라고요. 다른 회원들이 못해서 달라고 했는데 태민 선생님 스타일이 제일 좋아요 라면서 거절했대요. 여자들의 시선이 태민을 향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은채가 다가올 때마다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질투와 의심이 섞인 눈빛들. 태민 형 비결이 뭐야? 박진수가 농담처럼 말했죠. 태민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이 5살 때 사진에서 멈췄어요. 아빠, 나도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때는 바쁘다며 미뤘었죠. 지금 딸은 30이 넘었고 1년에 한 번 전화도 겨우 했습니다. 순간 은채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젊음, 순수함,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손이 떨렸습니다. 동호회는 표면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은채의 존재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민병호 회장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일이 생길 것 같군. 태민은 거울을 봤습니다. 65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은채와 함께 있을 때는 잊고 있던 현실이었죠. 내가 무엇을 바라는 거지?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속 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은채의 가방이 삼각대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쏟아져 나온 물건들, 립스, 지갑,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 태민의 시선이 그 사진들에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죠. 이건 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동호회 출사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얼굴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채가 황급히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사람은 5년 전에 실종된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진 뒷면에 메모가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다라는 필체.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증명사진이었죠.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만 보세요. 하지만 태민은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 웃는 얼굴이 은채와 너무나 닮았다는 걸. 당신의 오빠인가요? 순간 은채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제 오빠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5년 전 이 동호회 출사에서 실종됐죠.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태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계곡의 물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비명. 당신은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였군요. 태민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채가 차갑게 웃었어요. 선생님도 저를 진심으로 본 적 없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파인더 너머의 대상으로만 봤죠? 예쁜 피사체, 완벽한 구도의 일부분. 그 말이 사실이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태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은채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오빠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오빠는 사진을 너무 사랑했어요. 진실을 담는다고 믿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뭔가를 발견했다고, 꼭 찍어야 한다고.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날 거기 있었죠? 은채의 물음에 태민이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사진만 찍었을 뿐이에요. 변명 같은 대답이었죠. 은채가 비웃었습니다. 사진만 찍었다고요? 그게 선생님의 변명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오빠가 계곡으로 떨어질 때 선생님은 뭘 했나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만!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비겁했다는 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는데.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일어난 일이라고요?
정말 그뿐인가요? 그녀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하지만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오빠는 우연히 불륜 현장을 목격했어요. 동호회 회장과 누군가의 아내가. 태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그걸 찍으려 했고 누군가가 막으려 했죠. 그리고 은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태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누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말리려다가. 은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한 거군요. 사고니까? 하.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 그녀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5년 동안 저는 진실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죠. 태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선생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맞아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태민도 침묵했습니다. 둘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흘렀어요. 이용하려 했던 마음과 진심이 뒤엉켜 있었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부터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거짓말쟁이였네요. 태민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작품으로만 봤고 당신은 저를 도구로 이용했죠.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태민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끝이에요. 그녀가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생님의 사진전도 우리의 만남도. 돌아서는 은채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태민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카메라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렌즈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것처럼.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처만 남겼죠. 태민은 알았어요. 어떤 순간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다는 걸. 특히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늦은 사랑 같은 것들은요. 셔터를 누르지 못한 순간들이 가장 선명하게 남는다는 것도. 은채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동호회 카페에 남긴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죠.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받지 않았고 메신저도 읽지 않았어요. 태민은 그녀가 왜 떠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눈,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죠. 명숙이 물었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은채가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왜 떠났는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로도 동호회는 계속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은 모였고 카메라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은채의 빈자리는 금세 새로운 회원으로 채워졌죠. 하지만 태민에게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홀로 그날의 촬영 장소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은채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단풍나무 아래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던 곳. 카메라를 들어 파인더를 들여다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프레임,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 자꾸 빈 곳만 찍어요? 등 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왔는지 그녀가 태민의 어깨 너머로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냥 연습이에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습이라. 명숙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아니면 알아차린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선생님도 사진 찍어드릴까요? 태민이 갑작스레 물었습니다. 화제를 돌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저를요? 네. 이번엔 선생님을 찍어볼게요. 카메라를 들어 명숙을 파인더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프레임 안에 들어왔어요. 은채와는 다른 얼굴, 다른 표정, 다른 눈빛. 하지만 태민의 손가락은 여전히 셔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잘 나왔네요. 태민이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어딘가 은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태민은 컴퓨터 앞에 앉아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은채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수백 장, 아니 수천 장. 그녀가 웃는 사진, 진지한 표정의 사진,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찍힌 사진들.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태민에게 있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욕망의 기록이었고 동시에 죄책감의 증거였습니다. 오빠 뭐해? 동생의 목소리에 태민은 황급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 동호회 사진이지? 맨날 그것만 보고 있네. 동생의 말에 태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맞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같은 사진들을 보고 또 봤죠.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다음 주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동호회는 새로운 출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바닷가였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마을, 일출이 아름답다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죠. 태민 씨, 이번엔 꼭 참석하세요. 명숙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태민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산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은채와 함께 걸었던 그 길, 그녀를 처음 파인더에 담았던 그곳에. 출발 전날 밤 태민은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렌즈를 닫고 메모리 카드를 비우고 배터리를 충전했어요. 모든 게 일상적인 준비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채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 기대감, 아니면 또 다른 욕망.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침묵. 전화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했죠. 은채 씨인가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침묵.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태민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은채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잘못 걸린 전화였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다는 신호, 은채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화기애애했어요. 새로 들어온 회원들의 자기소개, 촬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점심 메뉴 고민까지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욕망과 비밀, 그리고 감시의 시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인더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담기 위해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